예, 안녕하세요. 예, 크레아폼의 김건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오늘은 제가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좁긴 하지만 잘하는 분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리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 먼저 보실게요. 처음으로 제가 일단 저희 쪽에 있는 그 아미텍 크레아폼이라고 하는 회사, 아직은 브랜드가 많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측정 작업을 위한 어떤 저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측정하는 분야에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정밀도를 하실 수 있는지, 또 그런 거를 갖다 크레아폼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쪽에 자동화하고 새로 피처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 공정 자동화를 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실 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 쪽 항상 크레아폼이라고 하는 제품을 접하신 분들은 항상 이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아미텍은 또 뭐냐? 자, 아미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크레아폼의 모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미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47개 정도의 비율을 거느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크레아폼이 그 중에 하나의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레아폼 사업부는 저희가 울트라 프리시전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부문 안에 속해 있고요. 크레아폼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테일러 홉슨, 기타, 프리시텍 이런 쪽은 정밀 계식기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어떤 모태를 갖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최적화시켜서 항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미텍은 다른 어떤 그 미국에 있는 모기업들과 다르게 전략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을 갖다가 론칭해서 고객의 디맨드를 저희가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모태가 있습니다. 크레아폼은 이 아미텍의 인수합병이 된 다음부터 굉장히 포트폴리오 레벨이 올라갔고요. 많은 자금을 통해서 솔루션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 아미텍의 성장 지표인데요. 1930년에 설립된 이후로 한 번도 요 에버리지 볼 수 있는 세일즈라든지 EPS라든지 캐시플로우 자체가 떨어진 적이 별로 없고, 10년 평균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10%대를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전략적인 애퀴지션을 통해서 항상 공격적으로 성공적인 시장에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크레아폼은 어떠냐? 자, 크레아폼은 캐나다 퀘벡에서 처음에 3명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매년 저희가 더블 디지트 그로스를 이뤄냈고요. 성장성이 커지고 고객의 디맨드가 과거의 접촉식에서 이제 비접촉식, 그리고 이제 어떤 설비에서 휴대용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아미텍 쪽에 2013년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솔루션에 있는 제품의 포지셔닝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의 핸드 스캐너라는 이미지를 벗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외부 트래커 방식이라든지 자동화 솔루션 부분에 저희가 힘을 쓰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거의 그 아미텍 전체로 보시게 됐을 때 크레아폼은 더블 디짓 이상의 그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크레아폼은 이거보다는 한 2배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3년 전에 블랙 시리즈를 론칭하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정확도나 정밀도에 대한 의문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ISO 스탠다드 1702호에 대해 입각한 캘리브레이션 어셉션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랩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스펙을 다시 재정리를 했고요. 기존 스캐너들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적용된 저희 정확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필드에 적용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회사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쪽에 있는 기술 내용을 이제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를 할게요. 일단은 크레아폼은 기존에 굉장히 휴대성이 좋고, 그 다음에 빠르고 되게 다재다능한 이런 저희 모태로만 항상 진행을 했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크레아폼이 내놓는 솔루션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고 더 안정적인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발표를 진행할 때 항상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 측정에서 나오는 measurement result 또는 어떤 측정 값 또는 측정 결과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필요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측정하는 부분에 측정 값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형성되는 어떤 그 인자들을 보게 되면 일단 당연히 대상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하는 환경이 있고 측정하는 방법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의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각자 독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대상물에 하나하나씩 입혀지면서 측정에 대한 부분에 어떤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통 에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측정 시스템에 저희가 그 반영되는 수식적으로 자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설명을 할 때는 역시 공식이 편하죠. 여기 보이시는 이 공식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측정돼 나오는 스코어 값을 갖다 산출할 때 저희가 간략하게 도식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저희가 그 문제가 되는 소지나 인자를 분리해내고 그 인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실은 저희 엔지니어들의 몫이고 저희 측정 장비 회사들의 몫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실제 값이 있을 거고요. 이 실제 값은 랜덤한 성분의 노이즈, 에러라고 얘기하죠. 에러하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는 시스테매틱한 에러로 구분이 됩니다. 자, 크리아폼은 이런 부분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저희가 노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비디오로 표현도 하고 가끔씩 스펙에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스캐너의 어떤 구동 원리에 의해서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냥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랜덤 에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예측하기 힘든 주변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 컨트롤이 제일 좋아요. 이런 부분은 없을 때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시스테매틱 에러는 인과가 존재하는 에러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 기술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방진을 통해서 일단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건 가장 필요하는 게 여기 있는 측정된 결과값이 실제 값하고 가장 근사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저런 에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갖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측정의 불확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먼저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 분들이 우리는 이 정도 내에 그 장비에 편차가 들어와야 돼. 자, 관리 공차가 이 정도로 세팅을 할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스펙의 정의가 여기에 보고 있는 그 저희가 정규 분포를 갖는 측정에 대한 어떤 그 편차값을, 통계적 편차값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 그림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측정하고자 하는 합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갖다가 측정한 값들이 제대로 된 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일로 발현되는 이런 구현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측정을 할 때는 엔지니어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장비 자체를 시스템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비도 시스템이구나. 장비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장비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 측정값이 잘못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시면 좀 더 개발하시는 데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측정의 불확도는 보통 저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공정관리에서도 많이 쓰시지만 모든 측정값, 지구상에 있는 어떤 값들을 갖다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 항상 그 값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규 분포 내에서 저희 장비들을 갖다가 자세히 스펙을 뜯어서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가끔씩 장비에 대한 스펙의 정의를 어떻게 내지? 해서 억셉션 테스트 결과를 갖다 열어보시게 되면 그 안에 얼마의 시그마 이내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누적 오차를 갖다 집어넣어서 노이즈로 반영을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한 스펙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배너 스펙이라고 해서 장비의 이제 서면 스펙으로 제시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3D 스캐너 시장이 되게 이머징이고 커지다 보니까 어떤 작은 벤더들은 그냥 그 배너 스펙 자체를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실험 랩에서 저 오차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들이 반영된 스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크라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SO 스탠다드에 입각한 절차에 맞춰서 그 랜덤 에러 노이즈 부분을 갖다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기에 스탠다드에 맞춰서 저희가 오차율이 적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정 불확도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는 실제 측정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측정을 하실 때, 우리는 0.1mm까지 봐야 됩니다. 또는 1mm까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스펙을 플러스 마이너스 1mm로 했다고 해서 장비의 성능이 1mm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측정에 대한 결과가 들어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설계를 굉장히 잘하셔서 이미 스펙 2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로 이제 어떤 측정에 대한 결과가 잘못 나왔다라고 하면 많은 이제 리소스의 낭비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크레아폼에서는 이런 요소를 저희가 크게 그냥 5가지 5M이라고 나누고 우리 쪽에 있는 솔루션이 적용을 하면 어느 부분을 얼만큼 감쇄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저희가 자료를 요약했는데 요거를 보시면서 스캐너를 갖다 좀 더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5M의 첫 번째는 측정 시스템, 즉 스캐너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소는 메저먼트 컨디션인데 이제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 측정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어느 식으로 설계 도면과 맞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측정에 대한 환경 컨피그레이션 변수라고 보면 되고, 측정 파트, 대상물 자체가 있을 겁니다. 대상물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맞는 장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람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오늘 크레아폼은 여기 보이시는 메저먼트 시스템이 어떻게 최적화돼서 측정하시는데 오차율을 줄였고, 메저먼트 컨디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다양한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측정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그 어떤 정제된 어떤 환경 내에서 하는 스캔이 있고요. 필드에 나와서 저희가 샵플로어라고 하는 공정 상태에서 실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약간 그 제조라는 환경에 나왔을 때의 어떤 위험 요소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 약간 그 부분을 갖다 감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동 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셋업 부분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아니면 측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용자의 노하우인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측정을 저희가 지금 스캐너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정 장비들은 어떤 그런 셋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값이 편차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뭐 온도 및 습도 같은 측정 동안에 바뀔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크레아폼이 어떻게 측정 시스템을 정의한 부분에서 감사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쉽게 컨트롤하는 부분은 크레아폼은 일단 이 바이어스된 값들을 갖다가 저희가 보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바이어스 얘기를 하고 정확도, 정밀도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그래프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시전하고 애큐리시라고 하는데, 정밀도하고 정확도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좀 혼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정확도는 확실하게 어느 위치에 절대적 위치를 정확히 찍을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정밀도는 특정하게 어느 위치를 가졌을 때 그 위치의 군집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같은 부분에 대한 값을 추출해낼 수 있느냐 또는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측정을 봐야 되는 부분의 군집, 정밀도는 굉장히 좋지만 아직 정확도가 가운데 탄착으로 모여야 되는 이렇게 틀어진 상태가 특정한 위치에 모여 있을 때 이런 부분의 결과값을 갖다가 한쪽으로 끌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수학적으로 저희가 약간 뭐 공학자들이 오소고날하다고 하는데 실제 세계에서 시스템이 구현될 때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비에서 바이어스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크레아폼은 측정 환경을 갖다 셋업을 할 때 이런 부분 바이어스를 먼저 잡기 위해서 다양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일단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레퍼런스, 이 바이어스를 보정해서 측정 장비를 이렇게 모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10시부터 4시 반까지 스마트 퀄리티 컨퍼런스가 크레아폼은 일단 크레아폼 장비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캘리브레이션 ISO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이미 장비가 보정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밀도는 갖춰졌다고 보고 장비를 사용하는 환경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참관객 여러분께서는 10월
10월 전시장 내 세미나룸 B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내가 끝난 것 같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장비에 대한 개런티된 부분은 저희가 공정 조립을 하고 장비를 출하할 당시에 일단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탄착점이 형성이 되지만 이 장비가 된 상황부터 실상에 쓸 때는 여러 요소에 의해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이제 크레아폼 솔루션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 쪽에 대표적인 모델이 메트라스캔이라고 있는데 이 메트라스캔의 외부 트래커 쪽에서 먼저 보정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손에 들고 직접 레이저 스캐닝을 하는 메트라스캔 헤드에서 보정을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이런 과정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컴펜세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 트래커 내에 있는 스캐닝 볼륨 내에 들어가서 각각 요소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프셋을 갖다가 다 보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하는 과정에 시스템 자체에 에러가 있게 되면 그 에러를 검증해서 장비의 이상 여부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장비에 대한 그 외부 트래커가 공간을 만드는데 이 공간에 대한 보정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 오프셋 보정은 여기 들고 있는 레이저 스캐너를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라고 하는 강광판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스캔이 보고자 하는 그런 오퍼레이팅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보정을 합니다. 이렇게 측정 시스템이 보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포뮬라에서 측정값이 그 여러 개 요소 중에 시스테매틱한 에러의 바이어스된 값을 갖다가 상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에 넣고 보정을 하고요.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은 매저먼트 시스템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저먼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장비를 출하를 하고 그 장비가 이제 측정에 들어갔을 때 그 장비의 환경에 맞춰서 일단 장비가 틀어진 정도를 보정하는 오프셋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저희가 5M 중에 지금 보시게 되면 매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정을 했다. 그리고 이런 기술로 저희가 크레아폼이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항상 저희가 측정을 할 때는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온도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와 진동이 있을 때 측정을 갖다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레아폼은 최근에 피처릭에서 업데이트 하면서 이런 고객의 어떤 피드백을 반영해서 저희가 성능을 갖다가 올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온도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감쇄가 되냐 하면 저희가 측정 불확도를 갖다가 어떤 그 검증하는 저희가 트리를 갖다가 그려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특정의 불확도를 갖다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이 중에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예 보정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자, 측정자는 어쩔 수 없어요. 숙련도를 높이시는 수밖에 없고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개발팀과 양산팀이 어떤 같은 방법으로 어떤 측정하는 방법, 스펙에 대한 규정을 같이 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요거에 대한 어떤 분쟁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측정 값을 갖다가 세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많은 어떤 선행 엔지니어 분들이나 그 측정을 갖다가 담당하는 품질 관리 쪽에서 노력을 해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측정 양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측정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갖다 보여드릴 건데 측정 환경에서 저희가 그나마 보정할 수 있고 가장 고객들이 챌린지하는 부분 온도랑 이제 진동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온도에 대한 보정입니다. 저희가 그 광학식 트래커거든요. 이제 크레아폼은 광학식 트래커의 렌즈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냐 하면 저희가 온도적인 측면은 전자 안에 들어가 있는 센싱 회로부터 카메라 렌즈까지 영향을 받는데 온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력적인 부분도 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크레아폼에서 이번에 피처 업데이트를 한 저희가 동적 환경 보상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최초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 상태에서 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 요 바를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바라고 하는데 요 바는 이제 공정 라인에 올라와서 1년에 한 번씩 캘을 받고 내려가는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를 쓰시다가 캘을 하고 이 바를 갖다가 저희가 DC라고 하는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컴펜세이션 툴을 갖다가 켜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요 범위 내에 캘리브레이션 바가 있는 이상 외부의 환경 요소, 즉 온도라든지 중력적인 부분이 바뀌면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온도가 막 30도, 40도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변하는 선 내에서는 정확도를 갖다가 보장하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래커가 직접적으로 센싱하고 그 DEC를 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캘리브레이션 피리어드를 보고, 자, 이런 부분이 항상 주요 팩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DEC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게 되면 되게 좀 어떻게 단조로운 블럭의 어떤 피드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DEC가 활성화가 되면 기존에 있는 캘리브레이션 바를 레퍼런스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게 되고 DEC 세팅이 돼서 이 캘리브레이션 바라고 하는 참조 레퍼런스가 있게 되면 그대로 저희가 참조 측정을 해서 피드백으로 실시간으로 저희 프레임 개수만큼 계속 보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바로 이전 상태의 온도 상황에 맞춰져 있는 DEC 모드로 동작을 하게끔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걸 계속 놔두고 써야 되냐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 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에어컨도 다 안정되고 보니까는 업무 시작한 지도 1시간이 돼서 문제가 없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빼고도 할 수 있으신 부분이 편의성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DEC는 온도, 그 다음에 중력적인 부분 약간 해서 저희가 환경적 어떤 에러를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측정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동이에요. 그래서 크리아폼의 어떤 장비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생각보다 붙여야 될 게 많고 레퍼런스를 잡아야 될 게 많네 하시는데, 이 레퍼런스는 실은 저희가 그 2007년 정도 특허를 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실은 경쟁력이 있고 이 부분이 실은 저희가 어떤 고객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진동적인 부분입니다. 진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요소가 있죠. 그냥 저희가 글로 적어 놓긴 했지만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필 공장이 어디 옆에 있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고 프레스 머신 옆에 있고 그런 진동적인 부분은 니들이 정말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번 해서 결과 지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 어떤 진동에 대한 그 단위를 디파인 하는 거 보면 가속도, 속도, 양, 변이 양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요거는 가속도 단위예요. 그래서 용광로에 있는 주조 프레스 기기는 한 0.2에서 0.5 정도, 주파수는 3.6에서 9Hz 정도의 저희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즉 가속도에 대한 진동 값을 갖고요. 스탬핑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1.15까지 굉장히 빨리 흔들리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드랍 해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변이량이 크기 때문에 큰 가속도를 갖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크리아폼 스캐너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진동적인 부분이 얼마나 저희 측정 결과에 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설명을 드리고 뒤에 아마 간단하게 내부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한 내용은 저희가 로봇에 갖다 직접 떨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이량 픽 투 픽은 한 0.4, 그 다음에 벨러시티는 한 0.25 인치 퍼 세크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탬핑 프레스랑 같은 값의 변이량을 갖는 진동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주파수는 10Hz 정도 줬어요. 주고 나서 측정을 했더니 저희가 이제 그 레퍼런스를 고정하는 메커니컬 에뮬레이터를 쓰는 암 타입 방식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특정 솔루션을 딱 찍었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은 그 레퍼런스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 대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컨벤셔널 암 타입과 저희 거를 비교했을 때 저희 거는 오차가 한 저희가 10%도 안 되는 1% 정도? 이 정도로 보시게 되면 RMS 값으로 보게 되면 기존 값에 저희가 10%긴 하지만 실제 확률적인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픽투픽에서는 저희가 한 0.006 맥스 정도의 어떤 밀리미터 단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저희 쪽에 있는 요 타겟이라고 하는 요 시스템 레퍼런스를 잡고 하는 요 독립된 저희가 뒤에 용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이나믹 레퍼런싱이라고 하는 이 타겟과 옵티컬 트래커에 대한 이런 저희가 진동을 감시하는 방식은 굉장히 측정값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특히 진동적 노이즈를 많이 이제 저희가 감시해서 측정값을 더 진실에 가깝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데? 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타겟이 쓰이고 이런 다이나믹 레퍼런싱이 어떤 기술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고 있으신 저 밖에 있는 트래커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에뮬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스캐너에서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레이저로 하시는 분이 있고 메커니컬적인 방식이 있고 저희 거 같이 카메라로 포지션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쪽에 있는 그 트래커에 있는 외부 트래커는 바깥쪽에 있는 타겟이라고 하는 요 좌표를 인지해서 요 점들을 가지고 공간적인 좌표를 먼저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캔에 대한 이미지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스캔은 여기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이 반영돼서 왜곡되는 형태에 저희가 보통 스파셜 인코딩이라고 요즘 다 하죠. 그래서 예전에 뭐 CT 같이 뭐 찍어서 2차원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MRI 같이 한 번에 투영해서 3차원 대표를 한 번에 끌어올려서 이렇게 저희가 엔코딩을 하는데 트래커가 만드는 공간의 좌표에 스캐너의 면 데이터를 갖다가 입혀서 이제 최종적으로 스캔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트래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삼각 측량법을 통해서 항상 공간을 인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 대상물이나 아니면 저희 쪽에 꼭 필요한 어떤 지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런 지그 위에다가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동글동글하게 저희가 하는 마커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트래커는 이 타겟을 공간의 어떤 레퍼런스로 잡기 때문에 부품 위에 부품 위에 이런 타겟이 올라가게 되면 부품이 설령 진동이 있거나 움직이고 있다고 쳐도 이런 부분은 저 트래커에서 공간으로 잡아서 가서 스캔을 할 때 이런 진동적인 부분이 항상 감쇄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가능했던 거는 저희 이제 스캐너를 데이터시트 다운 받아 보시면 항상 페이턴트 부분에 어떤 넘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넘버를 찾아가지고 구글에서 보시게 되면 특허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크레아폼이 최초로 그 당시에 보시게 되면 3D 포지셔닝 모델과 3D 서페스 모델을 갖다가 나누어서 처리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타겟 같은 경우에 대한 포지션을 이쪽에 있는 서페스 레이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데이터 부분적인 부분을 따로 저희가 분리해서 양쪽으로 데이터를 에퀴지션하고 그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아서 군집을 하기 때문에 이 타겟이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어떤 진동에 의해서 흔들리더라도 별도로 공간이 형성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페스 모델이 계속 저희가 머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 이 알고리즘에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스캐너 내부의 첫 번째 블록에서는 2D 이미지를 갖다가 일단 입고 있고요. 요거를 센싱해서 저희가 서페스 모델 칼큘레이터를 통해서 저희 크레아폼 내부에서 쓰이는 3차원 데이터로 쓰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로 저희가 최적화돼서 여러분들이 보는 포맷 형태로 나오게 돼 있는데 3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각 3단계의 마지막 단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저희가 이제 피처 빌더하고 여러 개 피처 매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피처 매처가 아마 이제 진동을 많이 감쇄하는 그런 블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적인 저희가 포지셔닝 모델, 즉 공간을 만드는 모델과 서페이스 스캔 모델을 분리해서 그러면 뭐가 좋냐? 첫 번째로 진동과 시 움직이는 다이나믹 레퍼런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간적인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여러 명이 저희가 테크니션이 들어가서 스캐너를 2대, 3대 들고 한 번에 스캔 작업을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좌표의 레퍼런스를 이미 저희가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셔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동에 강한 다이나믹 레퍼런싱이 있다. 즉 이런 크레아폼의 특허적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에요. 트래커가 바깥쪽에 있는 저런 점들의 타겟을 갖다 인지하고 사용자는 스캐너를 들고 스캔을 하지만 저 트래커는 저희 스캔 헤드에 있는 타겟과 바깥쪽에 있는 점들의 어떤 타겟 레퍼런스를 인지하기 때문에 이 대상물 전체가 너무 크게 흔들리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스캔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그 측정 5M이 있는데 측정 시스템에서 오프셋 보정을 갖다 말씀드렸고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랜덤적 요소를 어떻게 감쇄하는지
첫 번째 온도 컴펜세이션 얘기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지금 진동에 대해서 저희 다이나믹 레퍼런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아폼에서는 저희 스캐너를 어떻게 쓰셔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이 다이나믹하지만 해질수록 당연히 측정 장비 오차율이 늘기 때문에 쓰는데 한계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샤플로우까지는 어느 정도 노이즈를 갖고 어셈블리 라인 쪽에는 기능을 더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대상물을 막 움직이고 돌리면서 측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커버하기에는 솔루션이 되지는 않으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런 진동적 노이즈 환경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시고, 샤플로우에서 공정 라인까지 저희 항상 엔지니어와 함께 먼저 디버깅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복잡하고 좀 지루했던 그냥 저희 쪽에 있는 피처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스캐너 쓰실 때 왜 거기까지 해야 되지? 이건 또 왜 해야 되지? 이건 왜 붙여야 돼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써서 측정 환경을 감소하는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크리아폼에서 저희가 론칭을 하고 지금 드라이빙하고 있는 자동화 쪽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 자동화는 이제 모든 스캐너 벤더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크게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제품형 모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은 디맨드가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이 합쳐질 수 있으면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제품 솔루션을 더 추가해서 아마 저희가 10월, 11월 정도 또 신제품이 나오는데요. 그때쯤 되면 아마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버전은 이제 오늘 As of Today, 오늘 버전을 보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완제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완제품은 저희 쪽에 있는 셀을 사셔야 되고 셀 레이아웃을 지키셔야 됩니다. 답답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불편해서 써요? 하는데 장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장점은 VX 스캐너이라고 하는 OLP 티칭 소프트웨어가 저희 쪽 스캐너 펌웨어에 빌트인이 되기 때문에 요 셀을 쓰시면 CAD 파일만 있고 CAD 모델만 갖고 있으시면 그 모델 베이스로 티칭을 하시고 결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X 스캐너이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성능을 설명드리면, 뭐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얼라이먼트가 돼야겠죠. 부품을 그 스캔 셀에 올렸을 때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높이나 위치 같은 걸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캔을 갖다 스캔을 하는데 이 부분이 보통 CAD는 패치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패치라고 하는 CAD에 분리된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는 엣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엔지니어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쪽에 이렇게 엣지 모드, 그 다음에 면 모드, 수동 모드, 그 다음에 로봇 자체를 움직이는 모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CAD가 너무 방대한 경우에 티칭을 할 때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피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로봇으로 움직여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하신다고 쳐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수동으로 아무리 스캔을 해서 로봇을 파트 근처에 가져가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쳐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로봇 회피 모드하고 그 다음에 충돌을 갖다 꼬임을 갖다 푸는 모드가 다 OLP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트를 얹고 프로그래밍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충돌 회피 및 최적화된 로봇 경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리고 나면 실제로 스캐너가 움직여서 시뮬레이션 된 메쉬가 나오면 그 메쉬를 보고 스캔이 좀 빠진 부분이 있네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티칭을 갖다가 다시 루트로 형성한다든가 또는 강화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측정 결과를 바로 익스포트 큐브R, 저쪽에 있는 그 셀 모듈 이름이 큐브R인데, 이 큐브R에 넣으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쓰시는 분들은 선행 개발팀이나 아니면 작은 파트를 단품종을 이렇게 소량으로 하는 경우에 많이 쓰세요. 자,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쓰시냐? 그러면 보통 고객 맞춤형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쓰는 로봇, 고객이 쓰는 레이아웃 또는 고객이 쓰는 어떤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실은 이건 좀 저희가 재밌는 컨셉으로 한번 자동화 포럼을 하자 해서 작년에 저희 쪽 지금 여기 지금 전시하고 있는 로타리라는 협력사와 함께 저쪽 SI 밴더인데 그쪽을 통해서 좀 재밌는 컨셉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맞지는 않지만 그냥 AMR, 저희 쪽 AMR 카트에다가 이 스캐너 전체를 싣고 움직이면서 파트를 스캔을 했습니다. 요거는 컨셉션을 했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크리아폼이 아까 제가 그 타겟 포지셔닝 모델, 즉 공간을 만드는 부스와 그 다음에 서페이스 스캔해서 스캔을 하는 블럭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바깥쪽에 실은 타겟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미 공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셉을 말씀드리면 바깥쪽 어떤 공간에 공간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측정기에 있는 레퍼런스인 트래커를 갖다가 움직이면서 시청을 하고 정확도를 보장한다는 게 컨셉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 차거든요. 자율주행 차가 멀리 있다가 여기 문짝에 있는 파트 지그를 갖다 와서 공간을 갖다 스캐너가 인지를 하고 면이 인식되고 나면 바로 스캔을 시작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기술이 더 발달하면 이제 무선 장비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 컴팩터가 더 최적화되게 되면 아마 더 쓰일 수 있는 컨셉으로 보고요. 이 컨셉까지 설명을 드렸던 건 기존의 스캔 레이아웃을 구성하실 때 너무 어떤 그 고정된 방법으로 하지 마시라라는 측면에서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저희가 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 리포트까지 뽑아서 저희가 그 서버 쪽에 뿌려주는 이런 데모를 시행을 한번 했었어요. 자, 요거는 저희가 한국에서 컨셉션하게 했던 거고, 그러면 대개 일반적으로 고객 맞춤형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회사 홍보 프로모션 비디오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어플리케이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We are the Walter Automotive GmbH, and Walter started 25 years ago. Today we are talking about 150 to 200 people. We are a supplier for big OEMs in the automotive industry and the motorcycle industry. We are doing chassis parts, we are doing welding parts, we are doing welding groups. We have a high automated level in the machinery park, and we need that to cover the demand of the customer, because the customer is producing an e-car, and that e-car is increasing. We have a high frequent output of that line, and we are measuring hundreds of measure points on that frame to cover 100% quality. It's a stable system, it works very good and it works sustainable, and that measurement system gives us a relief, because we could never do it without an automatization. The first steps of the E-frame is to weld the parts, and then it goes to the CNC machining. The next step is the HTV galvanization, and then it goes to the assembly line. And at the end of the line we have our 100% proof system with the 3D automatic Creaform system. Our requirements to a measurement system for this E-frame was that we need fast results and have a good turnback for every frame. The problem is of the 3D coordinate measurement system that it's go very slow. We need here 1 hour and 30 minutes. And with the Creaform system, we are at the first time with the 50 minutes. Now we are at 8 minutes. The installation of the robot system and the Creaform goes very fast. It was in 2 weeks. It is possible to do trainees at 1 day, and they can do this work at the Creaform. We see that there's a quite huge market. There are not many welders anymore, many welders in Germany on that high automated level. We have a lot more capacities to automate our processes, so we are in a good start position to grow regarding 4.0 or Internet of Things and so on, to be able to make the next step. In the future, we think 3D system in the automotive industry is a must-have. It's very easy, very simple, very good to work. The process stability is there. In one word, I love it. I hope for another Creaform system in our company for new projects.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 쪽에 있는 왈타라고 하는 고객입니다. 결국
그 유럽 쪽에 있는 그 일렉트릭 비이컬의 서프레임을 만들던 업체고요. 이런 업체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 원래 프레임대에 이제 모터를 갖다 얹기 위한 그런 부분을 갖다 서프레임을 만들었고, 이 부분을 OEM 쪽에서 전수에 대한 데이터를 원하셨어요. 보시게 되면 비디오 중간에 바코드를 찍죠. 무슨 얘기냐면 각 파트별로 각자의 인스펙션 결과 리포트를 가지고 OEM 쪽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뭐 되게 오래 하셨대요. 한 뭐 40분, 50분 하시다가 스캐너가 도입되고 10분, 그 다음에 또 최적화 시키니까 8분까지 줄였고요. 모든 측정 포인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반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그를 갖다 고정하는 부분도 저희랑 함께 미팅을 하셔서 이제 가장 쉽게 올리고 쉽게 내리고, 자, 로봇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측정 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이력 관리, 측정 시간을 갖다 간축하고 최종 8분까지 내리고 결과는 MES에 올려서 바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OEM에 가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이런 게 바로 최근에 저희가 완전 풀 오토메이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는 방향성에 있는 공정 자동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 쪽의 뉴 피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질문 받을 시간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그 올해 여름이 되기 직전에 신제품 뉴 플랫폼을 발표를 했고요. VX 엘리멘트 9.0입니다. 거기서 적용된 부분은 항상 이 메쉬 데이터 백그라운드에 어떤 스캐너를 쓰실 때 나왔던 질문인데 데이터 용량이 크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해상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은 높게 하고요. 해상도가 많이 높지 않은 부분은 스스로 용량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모드가 개발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세이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라갔을 때 그 부분이 데이터 용량의 관리가 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스마트 모드를 키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자란 부분은 메쉬의 어떤 그 해상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부분까지 볼 수 있고, 커스텀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설계자가 측정자가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서 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봐야 돼.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상도를 강화시킬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스캔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된 건 뭐냐면 스마트 레졸루션이든지 어떤 측정이든지 간에 사용자가 스캔을 하다 보면 내가 스캔을 충분히 한 건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에는 새로운 어떤 그 디바이스 어떤 옵션을 집어넣어서 사용자가 스캔이 충분히 덜 돼 있으면 컬러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측정 데이터는 항상 통계적 지표예요.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많이 긁을수록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많이 긁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많이 긁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데이터를 어큐뮬레이션 할 때 이 데이터가 충분히 이런 값을 표현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표현해주는 컬러 모드가 구현이 됐습니다. 요거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아까 그 사용자 지정 스마트 레졸루션은 뭐냐면, 사용자 지정 해상도는 이제 특정 어떤 부분에서 홀이라든지 엣지를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상도를 더 높여놓게 되면 그쪽에 대한 데이터가 색깔로서 표출이 돼서 스캔을 더 긁을 수 있고요. 또는 그 부분만 따로 스캔이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솔루션이 뒤에 소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스마트 레졸루션이 적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개 옵션 중에 제가 추린 두 번째 이 부분이 거의 마지막인데 VX 스캐너를 갖다가 이제 더 최적화 시켰습니다. 뭐냐면 고객들이 스캔을 할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면으로 보이는 그 면들이 무수히 많은 CAD의 패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케이스에 걔를 예전에 이제 제가 앞에 소개시켜줬던 OLP 기능으로 보면 매뉴얼 모드로 쭉쭉쭉쭉 긁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긁게 되면 스캔에 대한 스캐너는 항상 스캔 면을 수직으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OLP에서는 로봇 특성에 맞춰서 스캔이 수직으로 봐야 되는데 틀어져서 보게 되면 측정 값이 조금 덜 긁히거나 오래 긁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 OLP에서는 이 매뉴얼 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로 최적화시키면서 자동으로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면 패치를 한다고 쳤으면 이렇게 벡터의 방향성이 일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지금은 패치가 끊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여러 부분까지 가능하고, 스캔을 하다 보면 스캔의 전반적인 부분이 파트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CAD 파일은 끊겨 있더라도 더 멀리까지 스캔을 한번 긁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연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라는 얘기는 스캐너의 특성에 맞춰서 스캔이 여기까지는 긁어줘야 잘 나온다. 자, 이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면 패치에서만 또는 엣지 이런 모드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까 다시 그림을 표현을 하자면, 그냥 면 모드를 했을 때는 중간에 비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패치가 끊기는 부분이, 매뉴얼로 하면 스캔의 방향성이 일절로 가기 때문에 면 데이터를 수직으로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이제 한 번에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편리해진 부분은 뭐냐면, 파트가 어떤 면이 아니라 올록볼록한 형태들이 있는데 난 여기를 그냥 스캔을 쭉 긁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패스만 쭉 긁어주고 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 알아서 스캔이 굴곡에 맞춰서 스캔 트위칭이 되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벡터면을 수직으로 항상 유지를 하면서 트위칭이 되게끔 저희가 됐습니다. 또는 패치가 끊긴 거를 긁다 보니까 중촉되는 부분이 있네? 그러면 로우 패스 최적화할 때 아예 트위칭 패스 그쪽으로 바뀌어서 전체까지 커버하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되게끔 이렇게 VX 스캐너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쓰시는 분이 많이 아시죠? 실은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OLP 부분이 스캐너에 완전히 최적화됐고 크레아폼 스캐너에 최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레졸루션의 업데이트 기능인데, 스캔을 막 하다 보면 여기는 진짜 우리 중심이 되는 기준 홀들이야. 이 홀들은 정말 잘 봐야 돼 했을 때 해상도가 높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매뉴얼 모드가 있다고 한 것처럼 레졸루션을 갖다가 임프로브하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그 홀들을 색깔을 칠해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홀들이 기준홀이 돼서 자동화 트위칭을 할 때 알아서 스캔이 더 많이 긁어지는 이런 모드가 또 구현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저희가 OLP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동화는 아니고, 항상 크레아폼 스캐너가 이 레퍼런스 트래커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움직이면 정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자, 개런티한 스펙이 없는 경우면 어떻게 해서 이 어떤 트래커가 움직인 공간에 대해서 정확도가 나오는지를 표현할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냐면, 트래커를 움직여서 볼륨 확장을 했을 때 이 볼륨 확장이 잘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표현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크레아폼 스캐너가 차로 스캔할 때의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그 맥스샷이라고 하는 보정 툴이 있는데, 그 카메라와 트래커의 카메라가 같은 점을 갖다가 이용을 했고요. 그 두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볼륨을 확장해서 이제 스캔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정확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바 자체를 스캔하는 영역에 놔두게 되면 이 트래커가 저 캘리브레이션 바 정보를 계속 습득을 하면서 볼륨을 넓혔을 때 어디까지 되는지까지, 또는 몇 프로까지 잘 되는지까지 표현해주는 이런 기능이 피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뉴 피처는 스마트 해상도를 통한 용량 최적화, 그 다음에 기준 홀들에 대한 정확도를 볼 수 있게 했고, 로봇 티칭 프로그램 VX 스캐너는 피처 업데이트를 했고, 저희가 10월, 11월에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되면 거의 이제 완성된 플랫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볼륨 확장을 했을 때 정확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자, 개런티는 없습니다. 기준선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장비든지 간에 움직이면 개런티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정확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수치는 표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존 레퍼런스 바를 갖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요소고요. 오늘 제가 했던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다 이제 완료가 돼서 오늘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